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여자 몇 회죠? 5회. 5회. 감사합니다. 5회를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장마 이야기 했었죠. 네. 그 장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댓글이 좀 여러 의견이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학문적 측면에서 아니면 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또 저희 경험 그리고 저희가 그 평소에 경험으로 느꼈던 생각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북한 아줌마나 한국 아줌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 북한의 전체도 아니고 물론 한국의 전체도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각자 경험해왔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바탕된 생각들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다들? 네, 네. 그럼요. 다 제 얘기라고 해서 한국이 다 이렇다라는 것도 아니죠. 예. 또 북한 선화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또 북한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다 산 건 또 아니고 네. 이런 게 모여서 그냥 북한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렇지. 그 얘기가 조금 본인의 시청자님 경험과 조금 다르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하시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제작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을 때 항상 고민하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번에는 그 장마를 잡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장마라는 거는 자연이 주는 그런 순리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죠. 별로 흥미가 없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새로 시작하는 코너여서 야, 이게 또 흥미가 없어 왔으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안 보게 되면 저희들도 힘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너무 봐주셨죠. 많이 봐주시고 시청률이 그냥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물론 19금이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건 거의 지금 사실이지만 9만, 1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역시 그래도 생활적인 것 우리를 많이 믿어주시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갑자기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아는 언니 네. 그거 업로드 될 때 같이 업로드가 됐어요. 네, 동시에 됐어요.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거긴 이제 막 다들 화사하고 막 이쁘시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두 분은 이쁘신데 아니요. 이게 아유, 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외모가 거기보다는 빼어나지 않다 보니 아 이게 조회수 밀리면 어떡하지 나름의 그 경쟁 심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언니도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역시 언니 조발이야, 아니요, 회사에서. 저희는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거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업로드가 우리가 38분 뒤에 업로드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저 정확히 봤어요. 아, 진짜 정확히 보셨구나. 왜냐면 무서운데?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거고 딱 보니까 이쁜 지집의 언니들이 가득 나온 거야. 아, 진짜 이쁘더라. 네 명이 다 예. 이뻐요. 언니 우리도 그 나이 때 그렇게 이뻤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런가? 그렇지. 아니 근데 언니들이 또 재밌게 해요. 맞아. 예, 재밌게 하는데 저희 아주머니로서 또 봤을 때는 그냥 젊은 애들이 나와서 재밌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는 분들이 더 계층별로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또 같은 언니들이 많이 나오고 이쁜 언니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위태로워서.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쁘고 귀엽더라고. 예, 이쁘고 한국에 온 지 오래되시고 완전 한국 맞아,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그래서 조금 솔직히 내심 그냥 말할게요. 주선하는 네오를 보다 조금 우려했어요. 야 이게 얘들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체면이 있는데 우리 두 아줌마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첫날에 있잖아요. 잠깐 우리가 낮았어요. 처음에 왜 조금 우리 두 몇 아줌마가 시간째 뒤떨어져. 근데 나왔어요. 하룻밤 자고 난데 제가 6시 반에면 알람을 켜놓거든요. 딱 해서 저는 클릭수도 봤는데 우리가 800이 앞선 거야. 그리고 카톡 왔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앞섰어요. 예, 팀장님. 얘가 네, 저는 네. 되게
장마가 돼서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가지고 안 보면 좋은 어쩔까 파티 했는데 흥미롭진 않은 것 네.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이 이게 집에서 아이랑 뭐 아이 아빠랑 이렇게 살림만 하다가 네. 이런 방송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만 들이대도 이렇게 맞아, 해서 사진을 맞아, 이렇게 맞아. 찍는 사람이거든. 너무 잘해요. 아 근데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부담스럽죠. 저 때문에 좀 뭔가가 좀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니요. 부담도 되게 좀 진짜 많이 생겼어요. 격려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언니가 너무 이 코미디가 잘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피임편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네. 내다버려. 언니 어록이에요. 저도 그걸 볼 때 네, 재밌어요. 아이고, 아, 그 모조로. 진짜 진행자분이 이렇게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인권이란 말을. 여성을 빼더라고, 예. 인권 자체를. 북한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을 보고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먹는 기야 입는 기야. 그 정도로 인권 우리는 솔직히 북한 정권에 충실해야 될 그렇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 정권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그게 다 집중됐어요. 사로청원의 의무와 권리, 조선노동당원의 의무와 권리 이게 다 노동당이라는 그 충실성의 지인이 되다 보니까 북한 여성의 인권 그게 처음에 뭐지? 비슷하게는 알 수 있었어요.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다. 어렴풋이는 윤곽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고 그 내용이 그게 뭘 말해주는지를 저희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게 근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었던 게 그 여성 전용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왜 있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댓글을 또 많이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남겨주신 게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 그 주차장이 생긴 거에 뭐 솔직히 아직도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여성 범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CCTV 사각지대나 이런 데 맞아. 위주로 그게 여성 전용 주차장이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 의견만 좀 내세울 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게 생긴 원인은 있다는 거지. 동기부여가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좀 지나치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는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좀 안 좋게 좀 분변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각지대라고 하잖아. 네. 그렇게 해갖고 많이 맞았어. 남자한테? 남자한테. 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일이 있고부터는 차를 못 끌고 다녀. 아직까지도. 그 친구가. 트라우마가 나오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구석댕이가 아닌 좀 이렇게 좀 보이는 쪽, 사람들도 좀 보이는 쪽. 그래서 걔는 그 남편하고 어디 갈 때 항상 그 문제로 좀 다툼이 나. 나는 남편은 그러지.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요. 그 친구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안 지워지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성 주차장, 전용 주차장? 그렇게 나온 거는 나는 솔직히 괜찮다고 봐. 더 좋은 것 같아, 사실은. 근데 그 북한에서는 전에 제가 북한 수다 좀 들으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같은 거 해갖고 잘못되면은 여자 탓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조선시대처럼 약간 그렇게 몰아가는 게 좀 되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가보니까 여성 전용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미드사랑, 예, 그것도 있고, 이게 보게 되면 주차장도 딸려 있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제가, 물론 저희도 여성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 여성을 우대받는 세상을 나빠할 여성이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 제도가 너무 시스템이 잘 됐는데, 굳이 이래야 되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각지대에서도 이런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사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해서, 왜냐하면 그 피해 대상이 꼭 여자만인 건 아니잖아요. 남성들도 되고 아이들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생각에는 저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이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야 돼요. 남자 러잉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겠다.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 비하면 너무 과하다. 예. 왜냐면 저희 북한은 있잖아요. 제가 정말 북한에서 남자들한테 여성들이 이 개가 나야 쌍간 나야 대한민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바로 진짜 난리 나지. 이랬는데 북한에서는 저희는 제가 탈북하기 전에도 계속 밀수를 했고 차장사를 했고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냥 보안원들 자체도 우리가 이게 시장에서 이제 시장 안에 매대가 있고 바깥에 매대가 있는데 특별 단속 그 날짜가 있어요. 그때는 막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하고 해서 합동 군사 연습을 할 때면 북한에서 준선실이라고 그때는 시장도 못 보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할 수 없이 장마당에 장마당 이때는 서지 말라 모두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는데도 끝내 나와요. 그러면 보안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사과도 팔고 도마도도 팔았는데 그걸 막 발로 지문겠어요. 발로 차고 이런 쌍 미친 갓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죄스러웠어요. 그게 수긍. 그러니까 수긍이 되니까 그냥 순한 자가 늘 강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죄의식, 그러니까 죄의식처럼 예전에 그 생리하던 때처럼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나라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날에 여기 와서 그러면 가라면 되잖아요. 쫓으면 되는데 그냥 막 그리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좋을 때를 빼들어 좋을 때 이렇게 기단한 좋을 때예요. 좋을 때를 빼들어 가지고 그 좋을 때 그 기단한 거 갖고 막 사람을 쿡쿡 찌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서 1차적으로 인권을 제일 침해하는 사람이 법관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에요. 보위부라는 게 우리가 국정원이고 보안원이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는 또 사람들 앞에서 보위부는 직접적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단속을 안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 하는 사명이에요. 보위원은 이제 사람을 직접 불러요. 이렇게 약간 왜냐면 북한에는 이제 3만 명이라는 탈북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행불자 가족들은 보위원이 이미 그 블랙 시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여시찰 대상들. 그래가지고 그 집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냥 우리 집에 행불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남은 가족들한테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말도 그냥 안 해서 야 이거 안 나야. 내 너무 남조선하고 연계한다는 거 다 안다. 요쌍 깍대기를 뺏겨도 시원치 않을 요쌍 반역자 갓나들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깍대기를 뺏긴다는 말을 해요. 우린 짐승도 깍대기 뺏긴다는 말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대갈토 건초로 부셔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도 탈북민 가족들은 그냥 머리를 이 책상에 박을 정도 왜 머리를 어느 정도 턱을 조금 든다는 것 자체가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인터넷 기사 올라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민중의 아니에요. 지팡이가 여성 인권을 유린한다. 조금만 저기 해도 바로 올라와 바로.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게 좀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보면은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그러고 그냥 그걸 바로 믿었는데 이게 인터넷에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그게 올라온 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장단점. 우리는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북한은 자기네가 정권을 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오용 매체예요. 맞아요. 그냥 하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으로만 접하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예능에 나와서 한 가지 목소리가 못 나오는 원인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방송이 돼서 우리가 황해남도선 저러는구나 양강도선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선 그랬어요. 그러면 곁에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지방에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안 돼요. 이게 인터넷이 참 그러고 보면은 좋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근데 특히 요번에 그 강남역에 그 살인 사건도 뭐 여혐 논란 해가지고 그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나가서 이제 그러면 뭐라 약간 좀 과격하게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남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막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공존해야 된다 막 이런 거에는 그거를 이제 옳다가 아니라 그런 걸 왜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약간 좀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여자들 저는 이 여성 인권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든 건 이제 여성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게 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한에는 없겠죠. 한국엔 그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나 알고 퇴근하고 있어요. 저녁에 보면은 아주머니, 근데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아주머니들이야. 요거 공 하나씩 들고 가시더라고요. 번쩍번쩍 이렇게 그 옷에 네. 우리 뭐지 형광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가는 모습 보니까 훈훈하더라고. 보기 좋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가까운 시어도 이런 물건을 파는데도 그렇게 여성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있어. 여성 안심 기가 그건데 제가 이제 마을버스를 저희는 역에 내리면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을버스에 이렇게 붙어 있어. 난 처음에 여기 이쪽에 이사와갖고 처음 봤어. 근데 마을버스 이렇게 탔는데 거기 써 있어. 10시 이후에는 그 정류장이 아닌 그 원하는 장소에 얘기를 하면 세워주는 거야.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거야 게 그게. 있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거, 내가 입어보지 못했던 딱 달라붙는 원피스, 지축 높은 신, 진짜 한국에 와서 일부러 막 입어봐요. 왜? 내가 거기서 그냥 그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왜냐면 여기서처럼 우리가 여성들이 막 이쁘게 입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상관을 안 하잖아요. 핫팬츠를 입든 두벤츠를 입든 상관 안 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에는 그 노동자 귀찰 때나 보안 경찰들이 나와서 치마를 좀 낡게 입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예, 입었어요. 맞아. 그럼 그냥 단속하면 되잖아요. 자, 입지 마시오.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성희롱 같은 거. 야, 이상 미친 갈라 살인마다 보인다. 막 이렇게. 살인마다 뭐 팬티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신병자 같은 갈라들이 신다리를 항 드러내놓고 이 자본주의물이 돼가지고 이래갖고 사람을 길에서 때려요. 진짜? 주먹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툭툭 쳐요. 여자를? 그렇죠. 자본주의 이게 날라리 터이 대갈 파괴 그러니까 이런 갈라들은 아예 돼요. 이걸 툭툭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거를 못해요. 한거를 하게 되면 아니다. 거기서 정말 뒷담을 치는데 또 북한 사람들이 입장은 뭔 줄 알아요? 여성이 누군가 자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맞잖아요. 그러면 주디복에 맞았다고 해요. 이게 쟤는 입덕에 맞았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도 같은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자꾸 지정을 하면 아내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무조건 북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하고 떡은 두드려야 제맛이 난다. 예, 약간 저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하고 우리나라는 찰떡은 네.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남자들이 폭행을 해도 그 순간에도 여성들은 내가 살아있는다는 그 의미 자체를 상대방한테 알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숨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그게 저신한 여성이다. 쟤는 그냥 절에서 매를 피했다. 조선시대. 예,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시장 경제로 나가잖아요. 그래도 여성들이 약간 큰 소리 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남성들이 폭력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남성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내 암만 돈을 못 벌고 이래도 그래도 내 쫄랑 새끼인데 근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북한에는 그냥 남성들이 여자들을 부르는 보통 말이 갈라예요. 갈라. 야, 이 갈라야. 밥 차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녀를 예, 한여구나. 한여계라 완전 모순꾼을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늘 그런 말을 자장가처럼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선아씨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게 태어날 때부터 늘 듣던 소리였지만 우리는 그게 익숙치 않죠. 진짜 우리 어떨 때 보면 전화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복지재단에 들으면 네 주선아 선생님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맞아요. 있잖아요. 그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달려가서 막 절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씨라고 불러주는 게 고마워서? 얼마나 감격한지 그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말을 못 듣고 살았어요.
이런 경험을 겪어보셨으니까 그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예, 거죠. 감사함을 알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좀 그걸 한 게 여기 한국 사회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가 전에 직장이 SK 콜센터를 좀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좀 대기업이고 큰 데고 하다 보니까 그 주기적으로 성희롱 교육을 해요. 정말? 네, 의무적으로 그걸 안 하면은 그 노동부에서 이렇게 그 내려온대요. 그래갖고 좋다. 성희롱 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받으면서 뭐 물론 유익한 교육이죠.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런 걸 알려주는데 그게 성희롱이 남자가 여자한테 성희롱을 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한테도 성희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되게 동감이 안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성희롱 교육이 너무 좀 여자한테 맞춰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맞아. 음. 대부분에 보면은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뭐 일부 뭐 그 생각의 또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보여지는 그 자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사실 보면은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이렇게 파인 옷을 입게 되면은 한 번을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여자인 나도 보게 되더라고. 맞아요. 지하철에서 핫팬츠 입으면 저희도 보잖아요. 근데 이게 걸씨, 가슴 걸씨. 보여서 그거를 즐기려고 보일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자기를 노출시키는. 각양각색이에요. 맞아. 그리고 뭐 짧은 치마를 입으면 여자인 나도 아이고야 다리 이쁘다. 매칠하다. 예. 매칠하다? 예, 매칠하다. 매끈하다. 매끈하다. 저희는 매칠하다고. 예. 참 예쁘다, 이쁘다. 그쵸.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는 내가 봐도 저렇게 이쁜데. 그래, 남자들은 그냥 이러고 보는 이게 그 어머님들 시선이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도 이렇게 이쁜 게 보다는 전생에 나라 한 번 구했나 보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나라 한 번 구하고 나는 나라 한 번도 못 구해갖고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러면서 나도 아니야. 나라 구해야지 이러면서. 아니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자기의 자신감은 자기가 키워주는 거예요. 좀 자신감 넘쳐요. 예, 근데 근데 외모에 왜? 있어서 겸손해요. 왜요? 아니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런 게 있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내가 그래 내 좀 생기면 뭐 이런 게 내가 정말 이뻐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이쁘다고 생각해 안 해주면 누가 나를 이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보안원들이 막 쌍말 막 하잖아요. 그게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좀 약간 케이스가 큰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약간 대하는 게 쌍말도 좀 크게 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무 같은 큰 한 차를 팔게 되면 아파트 밑에서 파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담당 보안원이 딱 와요. 어이 아줌마 얼굴 다 알아요. 담당이. 그러면 왜 그런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럴까?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다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거 오늘 자기가 여기를 다 팔게 하겠으니까 뭐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자기한테 뭐 고의나 뭐 이런 근데 그게 물질적으로 고의라는 말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저녁에 문을 걸지 말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담당 경찰의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제는 그 남자들이 성추행을 제가 능가해요. 왜냐면 그걸 너무 듣다 나면 이게 너무 그럼 제가 나무를 막 나무를 막 던지다가 아유 진짜 그 몸이 견디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이게 다 성추행이다 꼬리꼬리 덜자면 우리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다 성추행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예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성추행이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게 되면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랐던 게 그때 그 바닷가 마을에서 그 여성 교사가 학부형들한테 폭행 맞아요. 그랬는데 그걸 다 신문에 막 났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는요 정말 공개가 안 돼 그러지 여성들이 정말 성폭행을 당해요. 이게 으슥한 데가 많고 대한민국은 가로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들이 항상 몸에다 칼 같은 거 갖고 다녀요. 여자들은 안 갖고 다녀요? 여자들은 많이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칼을 딱 뽑아들 때 같이 뽑아들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북한에서 진짜 장사를 하다가 무인지경을 걸어가다가 산에서 만난 남자한테
북한에서 떼웠다고 해요. 내 몸을 떼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성폭행이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내가 내 말하면 친구한테도 못하는구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수치고 여성으로서 정말 상기하고도 쉽지 않은 거고 사회적으로 당연하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보안서에 가서 경찰에 가서 내가 어제 오다가 사내가 떼었어요. 그러면 담당 보안원 자체가 이 지새머리 없는 기집애 니 자기한테 몸은 니게 못했다고? 야 그것도 니 그래 그것도 자라이라고 와서 말하냐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예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내 몸이 강간이잖아요. 칼을 두고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말이 안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성폭행 네. 이런 거 이제 한때 방지하겠다고 여자들이 호시술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뭐 호루라기, 스프레이, 네. 전기 충격기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 호루라기, 호각, 우리는 호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를 주셨었어.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도 놀고, 그러니까 우리 야간자락습이라고 네, 하잖아. 야간. 그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집에까지 갈 때에 그렇게 아주 먼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는 지금 서울처럼 이렇게 뭐 가로등이 많지는 않았잖아. 어쩌다가 하나 있고 뭐 조금씩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도 그러한 그 사건이 조금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일 갔다 오셔갖고 두재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좀 말썽은 피웠어 아빠를. 우리 아빠도 두재야. 응, 두재야. 그래. 두 분 다 둘째. 예. 두재예요? 예, 두재. 그럼 이제 요거를 주시더라고. 아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밤에 학교 와서 내려올 때 좀 이상한 거 굴고 다니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어떻게 하려다가도 그냥 그 소리에 놀래서 도망갈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 중요해요. 맞아. 그렇게 해서도 갖고 다녀 버릇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아빠가 사줬던 거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끼쭈만 게 나왔었어. 끼쭈만 거. 알아요. 그거는 항상 내가 열쇠고리에다가 달고 다녔어. 근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 생각도 못하고 또 그런 일도 없었고 그냥 나름대로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징기고 다녀라 했는데 그 불일은 없더라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딸이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이게 좀 북한 여성들의 저는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제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여성으로서의 몸값이 있구나. 몸값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성이지만 내가 몸값이 이렇게 내 몸에 달린 모든 것도 그래도 소중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 장사를 다니게 되면 돈을 다 배에다 차고 다녀요. 근데 여성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강도를 만나게 되면 내 몸이 그 사람한테 폭행당하는 거는 둘째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이 그 괴한한테 내 몸이 강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거는 그건 뒷전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을 살고 죽이곤 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는 게 그렇게 1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한국이랑.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많이 남자. 내가 남자한테 마음에도 없는 남자한테 강간을 당할 정도면 내가 얼마나 트라우마를 남겠어요. 그 막 육체적인 아픔이다, 정신적인 그게 북한에서는 북한 여성들한테는 첫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에서 첫째지만 우리는 그 여성들은 내가 그 산에서 진짜 장사를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새끼가 그 사람이 막 칼을 내들고 우리도 그러니까 여성들도 악이 나니까 그냥 그 새끼한테 야 바지 벗어라니 그냥 소리를 치면 죽인다 이렇게 되면서도 그 여성들의 정신이 내 몸을 너한테 주면 안 된다 이 정신보다는 이 강도놈이 새끼가 내 몸은 다쳐도 내 돈은 다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왜냐면 그 작은 새빨간 그 때가 짜들짜들한 그 돈주머니에 있는 돈 요렇게밖에 안 되는 돈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그런 생명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돈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인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인권이라는 게 이게 소중한 존재다 약간 좀 그런 류의 그건데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차에도 막 북한은 화물차에다 타서 장사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차에 막 오르잖아요. 차에 올랐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도로처럼 이렇게 좋으면 걱정도 안 하는데
그냥 뱉고벗고 이런 데도 6톤급 화물차에 적재함에만 타면 괜찮아요. 거기다가 짐을 이렇게 실은 데다가 여성들이 올라가요. 그게 근데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올라가면서도 내 생에 대한 안전보다는 이 물건을 빨리 무사히 시간 내를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국수라도 한 사리 사가지고 내 자식들이 기다리는 지부 가야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 몸을 가꾸는 것 그러니까 그냥 그 남자들도 여성들 자체를 딱 바라보는 눈이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버는 기계였어요. 그냥 악착같이. 정말 지금 돈 버는 기계다. 예, 돈 버는 그 말이 딱 그냥, 그거네. 돈 버는 그냥 인공 기계고, 이 A형도 하장이 뭐예요? 그래,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여성들이 막 자외선 방지, 그거 바르고 햇빛이 양산 오는 쓰고. 날에는 이런 모자를 쓰고, 저 그런 건, 저 지금도 모자를 잘 안 붙어요. 썼다가 저 한 번 관심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쓰기가 싫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 있지 마주오는 않으니까. 바람, 그 마주오는 햇빛 40년을 맞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내 얼굴 이미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이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오진 않아요. 내가 아프게 되면 열이 막 나게 되면 그 아편대 다리 물이라도 다시 끓여가지고 그걸 먹고 소다에다가 식초를 풀어가지고 새끼 만났을 땐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를 북한에서는 인지를 못한 채 살았어요. 근데 여기 그냥 먹고 오니까 사는 문제만 빨리 생존, 생존만 진짜 그 예.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생존을 하는 길에서 법관이나 남자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별 성희롱을 다 해도 그거는 내가 사는 거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쳐가면 되는 말이다. 근데 저도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니까 집에 돌아가게 되면 울어요. 나는 이런 모욕이나 인권 유린을 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왜냐면 정권에 대한 불만은 차 있어요. 왜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우리 여성들은 진짜 남성들한테 보호를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남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대책안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처럼 법이 그걸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혼자서 우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경험하기로는 요즘 이제 한국 젊은 여성분들 아니면 한국 여성분들은 뭐 남자한테 보호받고 이런 거 안 오네요. 그냥 자기 떳떳하게 맞아. 자기 일 할 거 있으면 자기 직업 가져서 네. 이렇게 애 낳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 때는 이제 저희 20대 때는 한창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첫 직장을 가질 나이인데 네. 뭐 실장님 나이 때는 아니면 저희 어머니 때는 이제 일을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닐 때는 집안이 어려워서 고졸까지 거의 막 한 다음에 그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제 접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남자를 위해서 이제 아들내미 위해서 접어야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못 해본 거를 지금에서라도 펼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좀 보니까는 보육교사 자격증들을 많이 따지더라고. 그걸 파트타임으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강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직접 저기 안 해도 맞아요. 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어린이집을 내가 또 운영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정부에서 도와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 아이도 가리키면서 그렇게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해서 내 가정 생활도 해나가면서 그런 전문 직종을 많이들 원하시고. 근데 저는 인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에 있어서 어찌됐든 세 손가락 중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북한에도 혹시 뭐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말 그 저희 지방이었는데 저희 저 집 딸이 예술을 한다, 음악을 한다. 네. 이러면 진짜 잘 사는데? 그러니까 약간 재능도 있고 집이 잘 사는 그렇지. 그래서 저희 그래야 때도 배울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1고등학교라는 게 나왔어요. 1고등학교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한 개 더에 한 개밖에 없는 고등학교인데 9월반인가? 고급 간부학교, 아, 고급 학교였어요. 1고등학교인데 제가 1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나서 다닌 게 아니고 제가 유치원 때부터 그 MC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언젠가 그 태양 아래서 나오던 애 있잖아요. 김미.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제가 요만할 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는 예술 선동의 나라다 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예술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게 자연이 되다 나니까 1고등학교에도 그대로 발탁이 직업까지 되고 이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1고등학교에 또 예술 전문 대학으로 발탁이 된 거니까 부모들이 힘이 전혀 없이 왜냐면 북한에는 노래나 춤을 추는 애들은 많아도 이렇게 아나운서 애들은 많이 양성을 안 해요. 한 명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으로 해가지고 예술 전문대 지금은 대학이 됐는데 그때는 예술 전문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3학년까지 다녔어요. 4년제인데 제가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약간 군복을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5명이다 나니까 이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키가 다른 애들하고는 크게 이렇게 예술대학에 다니려면 키가 좀 커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니던 방송을 하는 애가 3명이었는데 둘이 다 뽑아간 거예요. 평양에. 키가 컸어요. 근데 저는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내가 거야. 여기를 나는 내 꿈이 여기서 방송을 전공해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키가 60이 너무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3학년에서 근데다가 어머님은 자식이 많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빠 보고 아빠 나 그만둘래요 대학을.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퇴학을 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못 살진 않았지만 제가 나는 이걸 졸업해도 지방 아나운서겠구나. 이래서 제가 그냥 그걸로 직업을 벌었는데 그때는 농촌동원 딱 가게 되면 저는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차에서 모내기 동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를 굽히고 모를까 봐요. 여기는 모내기 전투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저를 다 째려봐요. 그래서 저는 있어요. 왜냐면 당에서 나한테 준 가업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예술대학을 다니는 게 여성들이 로망이었어요. 예, 진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바발이었어요. 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치마 꼬리를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 그게 몇천 명이 모인 광장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버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친구들 같이. 근데 아버님은 그날 저녁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게 내 딸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그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서 나는 방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해오다가 그냥 결혼을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그냥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게 되게 보게 되면 무역을 그냥 하잖아요. 북한에서. 네. 그럼 이제 무역국 같은데 기여원. 기여원이라는 게 북이에요. 그런 직업을 태관 같은 거 예, 말하는 그러니까 건가?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요. 무역국이 많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애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주민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1등 직업은 시장에서 신사적인 장사를 하는 아가씨들. 어떤 애들이냐면 화장품. 네, 화장품 장사, 그 다음에 고급 구두. 신발 장사도 싸구려 신발하고 고급 장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걸 하는 애들은 한국 화장품을 발라요. 딱 앉아있어요. 그 애들은 한 개만 팔아도 진짜 쌀 장사꾼이 한 달을 팔면서 번 이득을 하루에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대를 운영할 정도면 얘는 밑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놓은 것도 있고 최고의 선호대상. 지금은 그냥 그게 제일 최고예요. 현실에 막 북한이 이제는 장마당 세대잖아요. 장마당이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동당원은 필요 없어도 장마당 당원은 돼야 된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생계랑 이것도 많이 연결이 돼요. 북한은 다 생계하고 연결됐어요. 여기는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취업난도 심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때 이제 한창 애들 고등학교 때 제가 08학번이니까 07년도에 고3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대학 진로 정하고 하잖아요. 많이 가는 데가 간호학과. 간호학과 좋죠. 그 취업 잘 된다고 간호학과에 솔직히 적성이 안 맞아서 나온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솔직히 취업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뭐 주사 놓고 이거 막 개구리 해부한 거 봐야 되고 또 계속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돼. 간호학과 얼마나 치열한데요.
거기서만 안주라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그 시험도 보고 맞아요. 국가고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뭐가 안 되면 그 큰 병원 우리 종합병원이라고 하지. 맞아요. 거기서도 또 나고되는 거야. 간호사 제일 선호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은 그래요. 너무 직업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많지. 남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건 남자 직업이야, 이건 여자 직업이야 이게 좀 나뉘어졌었는데 그게 요즘에는 그나마 좀 많이 줄었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방송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졸업하고 전문대 2년제 졸업했으니까 2010년도에 이제 취업 전설에 나갔어요. 근데 방송 음향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소개를 좀 해줘가지고 그 일산 드림센터에도 면접을 보고 그 CJ 쪽에도 그 TVN 이쪽에도 면접을 보고 좀 몇 개 봤는데 면접관들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다 공통적으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요? 여잔데 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는 힘들고 거죠. 그게 밤샘도 많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면 그쪽이 이제 언어나 이런 게 거치니까 언행이나 언사나 이런 게 그런 게 거칠고 뭐 일이 하나 삐그러지면은 막 고성 오가고 막 상처되는 말 오가고 하니까 다 물어보더라고요. 여잔데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TV에서 막 성폭행, 성추행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온 나라에 만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벌써 같은 사건이 맞아. 세 곳만 퍼져도 다 나라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부풀려져 보여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걸 수백 명이 당하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보게 되면 이게 경제 생활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올려주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아가씨 때 한때 그래도 조금 나갈 때 그래도 방송원을 한다고 방송원동무 이렇게 불렀을 때가 전 행복했어요. 억척 아줌마로 그냥 남자들한테 그 성희롱을 다 당하면서 그냥 야 이거 안 나야 저건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4년 됐잖아요. 여기 와서 선생님, 기자님 존칭을 해주죠. 존대. 너 그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버를 하는 게 그거예요. 저 이뻐요. 막 이런 게 그게 행복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생기는 자연스럽게 난 북한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저 이뻐요 이런 말 안 하고 야 내 이래봐도 야 혼자서 둘을 키워놓으면 날 뱀패보지마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곁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향도 바뀌어지고 성향이 저 부드러워지잖아. 이뻐요 저 20대 때 이뻤어요 이런 말을 오버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하는 그런 실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같아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이 자체가 힘들면은 나도 억척 엄마가 되고 뭣도 못 부리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면 사는데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이제 인정도 받게 되면 사람 성향도 그렇게 따라 마음을 찾게 되더라고요. 마음 자체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많이 불러주고 누가 이제 원고를 써달라고 전화 오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면 돼요 딱 이렇게 말하고 나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 나를 불러주고 나라는 인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게 내가 소중하다는 거 알아서 그리고 지금은 약이랑 착실히 병원에 가 먹잖아. 옛날처럼 아편 먹고 소다 먹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귀중한 몸인데. 맞아. 우리 엄마들은 엄마들은 결혼을 하면은 뭐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러면 아니면 그 여보 그냥 이렇게를 불려주는데 누구 엄마 내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우리 선아 씨도 이쁘지만은 내가 이쁘다는 건 아니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네 이쁘다 뭐 이런 소리 좀 들어서 나도 그쵸. 두 분 다 이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줌마가 되고 이제 화장이나 뭐 그런 거 제대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아이 건사, 집에 일만 이렇게 하다가 어디 나갈 때 좀 이렇게 조금 바르고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이렇게 맨날 부시하고 있다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쁘네. 그러고 몇 살이냐 그래요. 43인데요. 그러면 한 30 중반밖에 안 보인다고.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도 여자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얼굴도 빨개지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 그렇죠. 아닌 척해도 여기 막 입이 어, 많이 걸렸다. 여자죠. 응,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이쁘다, 뭐 젊어 보인다 그러면 참 좋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 성희롱은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렇죠. 응. 성희롱은 그런 게 성희롱이 아니에요. 아까 또 반면에 또 남자들도 성희롱 뭐 하는데, 근데 남자들은 그만큼 그게 크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저기 아는 언니 중에 한 분이 이제 입이 좀 걸어요. 그리고 이제 입도 좀 찰지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코가 크니까 거시기도 크고서. 아.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 그냥, 근데 그거를 또 있잖아. 좀 언니 뭔가가 백퍼편이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남자들은 있잖아. 그거 좋아하지 응. 않아요? 아이, 북한도 딱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성희롱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은근 아니, 근데 아닐 수도 자신감이라고 있겠지만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지. 아니요, 근데 그렇지. 그 의사 선생님 자신감이라고 말이 생각하잖아. 이게 여성들은 이게 크면 크대요. 오. 그래서 아기를 잘 낳는다고. 그래서 제가 선수. 북한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같이 막 아주머니들끼리 막 모이고 막 이러면 저보고 막 이렇게 막 농담하잖아. 아우 얘는 빈대 구멍만한 게 애를 못 낳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입이 작으면 여성들이 자궁이 작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못 낳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간 그 남자들은 코가 크면 아랫게 크다 뭐 이런 말을. 근데 그게 뭐 그냥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성추행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예상 시간이 한 40분 훌쩍 넘었는데요. 그러게요. 참 웬만하지 안 한 것 같은데. 네, 여성인권 참 솔직히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저희가 뭐라고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 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여성 인권이라는 기준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요. 북한에서는 여성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슬프다는 것도 있고 빨리 그런 게 어느 정도라도 그래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입장도 있고 한국에서는 그 여성 인권이라는 그런 게 있는 만큼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 여성 인권은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 느끼면서 좀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네.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저희 다음 촬영 주제는 아줌마들 패션. 머리 네, 스타일. 유행, 스타일. 뭐 화장하는 화장법 네, 그런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네. 패션, 유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줌마들, 북한 아줌마, 한국 아줌마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번 방송에 대한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경험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